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자주 듣는 게 물혹이 생겼다, 뭐 용종이 생겼다, 낭종이 생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공통적인 질문을 저희가 차트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풀어볼게요. 간에 낭종이 생겼대요. 이거 물혹 생겼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수님. 예. 네, 이 낭종은 뭐 말 그대로 물혹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 가장 흔히 관찰이 되는 것들은 그냥 단순 낭종입니다. 단순 물혹이고요. 그냥 깨끗하게 물주머니 같은 것이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간 안에 이게 군데군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물주머니 형태로만 관찰되는 경우에는 뭐 이것이 나중에 암이 된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고요. 대부분 시간을 두고 관찰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사를 하시거나 할 필요는 크게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물혹이 굉장히 커서 주변 장기를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것이 증상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가끔은 그 물혹 안에 다시 물혹 안에 이렇게 좀 단단한 혹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종양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필요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검사 진행하시다가 이런 진단 받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급성 간염이 생겼대요. 급성 간염도 간염이지만 간염이 뭐 A, B, C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많죠. 그리고 이제 급성하고 만성을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급성은 그 6개월 안에 모든 증상이 다 해소되는 거고 만성은 6개월 넘어서까지 계속 지속되는 게 만성입니다. 그래서 급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많은데 예를 들어 약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분들 허혈성 간염이라 해서 간에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말씀하신 바이러스성 간염인데 네. 우리가 A, B, C, D부터 해서 G까지 8개가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급성 바이러스 간염이 A형하고 E형입니다. 그래서 E형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만 A형은 최근까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위생이 불량하고 네. 이불 통해서 오염된 음식물을 먹을 때 감염될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A형 간염은 6개월 내에 다 회복이 되지만 아유, 다행이네요. 미리 생기지 않도록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급성 간염으로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간 질환이 생겼을 때는 피곤하지 않게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약을 평생 드실 필요는 없고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방금 이제 예방 접종 말씀하셨는데요. A, B, C 이런 간염 중에 우리 네. 주사 맞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A, B, C형 바이러스 간염 중에 예방 접종이 나와 있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네, C형은 예방 접종이 없지만 C형은 치료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다 날 수가 있고요. A형하고 B형은 접종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아까 김혜연 씨가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간 질환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김동식 교수님. 예. 네, 그 간 질환으로 모두 다 이식을 할 수 있다면 다 좋겠지만은 실제로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또 이식을 하면 안 되는 그 적응증과 금기증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요. 네, 간 이식이 일반적으로 적응증이 되는 것은 간 경변 중에서도 2차적인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말기 간 경변, 예를 들면 복수가 심하게 차고 출혈이 위장관 출혈이 있다거나 간성 혼수가 있는 이런 말기 간 경변이거나 간 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간암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이럴 때에는 이제 간 이식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요즘 뭐 수술 기법도 좋아지고 마취도 좋아지고 했지만은 여전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는 심장이나 폐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지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간 질환에 그 동반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감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심한 감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식 수술 후에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그 감염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한 감염증이 있는 경우는 금기증에 해당되겠습니다. 간암으로 이식을 해야 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간암이 간 주변에 있는 혈관에 침입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간 바깥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식을 할 수 없는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저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식을 하고 나면 그 면역 그 억제제를 계속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식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유해 준 사람도 그 면역 억제제를 계속 받아야 먹어야 되나 될까요? 먹어야 되는지. 아닙니다. 네, 공여자는 간을 떼어주기 때문에 남은 네. 간만 잘 갖고 사시면 되고요. 받은 분이 이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면역제를 좀 강하게 복용하셨다가 네. 몇 년 지나서부터는 용량을 줄여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보면 이식이 신장 같은 거 2개니까 하나 떼준다고 생각하는데 간은 하나인데 이렇게 그냥 떼줘도 되는 걸까요?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네. 없을까요?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아까 그 우엽과 좌엽을 제가 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엽이 이제 3분의 2, 좌엽이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른에서 어른으로 생체 간이식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우엽을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증하신 분은 좌엽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3분의 1이 또 간이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약 뭐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그 남은 3분의 1의 간이 다시 자라서 거의 수술 전 기증 전의 상태와 유사한 정도까지 다시 자라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체 간이식이라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 우엽과 좌엽의 비율은 사람들마다 다 날 때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기증을 하고 나면은 기증자의 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네. 간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시각 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살펴볼게요. 네.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까요? 운서 할매님, 저는 B형 간염으로 간염 치료제를 복용한 지 14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3개월마다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잘하면 괜찮을까요? 62세 여성입니다 하셨어요. 네. B형 간염 한번 앓으셨나 봐요. 네,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아유. 14년 동안. 그래서 약물을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면서 간 초음파도 별 이상이 없고 간 수치도 정상이고 혈액의 바이러스도 검출이 안 되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우리 판단을 합니다. 아마 그 유형에 속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처럼 잘 하시면 되겠고요. 간 건강 증문즉답 계속해서 질문 보겠습니다. 똑똑이 할매님께서 49분이에요. 복부 초음파에서 간이 매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대장 내시경 알약을 먹고 검사를 했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간 기능 검사는 정상입니다. 아까 건강 검진 할 때 그 다른 검사를 위한 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이제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알약, 물약을 드시기도 하고 알약을 드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으로 가서 간독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약과 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다. 예. 네,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풀어보고 갈게요. 간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승원 샤크님, 남편이 작년 건강검진에서는 간 수치가 29로 정상이었는데 올해 42가 나왔네요. 초음파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데 추가 검사해봐야 할까요? 아까 전에 보니까 경계치가 한 35 정도였는데 그 확 정도면 뛰었어요. 많이 올라간 네. 거죠,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병원마다 그 검사 상한치가 조금 다르고요. 네, 지금 보여주신 49 정도는 저희가 그 아무 이상이 없어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즉시 추가 검사를 하지 마시고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간 건강에 대한 증문즉답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침묵의 간이 화내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좀 더 무서운 것 같고요. 이제까지 제가 간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살들이 조금 신경 써서 간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